안녕하세요. 2001년 리영이 클럽 A반 진행을 맡은 저는 고병권인데요. 그 리영이 클럽 A반에서는 지식인 리영이, 언론인 리영이라는 리영이 선생님의 생각과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제목은 오늘 리영이를 읽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리영이 오늘을 주제로 오늘의 독자로서 제가 리영이 선생님의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바꿔서 오늘의 리영이라고 할까요? 리영이 선생님이 당대의 우상과 싸워오셨듯이 우리 시대 오늘의 우상과 싸우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리영이 선생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리영이 선생님을 생전에 딱 한 번 뵀어요. 근데 그게 하필 그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도 선명한데 저한테는 선배가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이영희 선생님이 제 착각인지 모르는데 저를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공간, 제 활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날씨가 풀리면 한번 오시면 제가 속한 공간도 모임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하는 일도 알려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병이 깊어지셔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켰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저도 소개하지만 리영이 선생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우리 시대의 작가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시대에 어떤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지 리영이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물론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리영이 선생님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우리 시대의 작가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모신 분이 이 책 그냥 사랑 작가이신 홍은전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은전 작가님은 리영이 선생님 직접 뵌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글은 좀 혹시? 저는 그 고병건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글 통해서 읽고. 그렇구나. 제가 네. 중매가 확실하네. 뭐랄까, 소개를 하는 주선자가 확실하네. 오늘 강의 전에도 제가 벼락치기로 읽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추천도 받았는데 못 읽고 왔습니다. 숙제를 제가 추천책을 너무 많이 권해서요.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꼭 읽어볼게요. 네. 선생님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청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홍은전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러저런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홍은전 작가님 처음 뵌 게 노들 장애인약에서 이제 통해서 처음 뵀어요. 근데 어떻게 노들 장애인약의 선생님이 이제 저보다 물론 당연히 선배시고 선배 교사십니다. 근데 그쵸? 근데 어떻게 그러네요. 그 인연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선배구나. 네, 저는 2001년에 노들 장애인약에 처음 갔는데요. 되게 우연하게 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임용고사 준비하다가 너무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져서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도 안 되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정말 옆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어떤 날은 또 공부가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되고 막 이걸 되게 반복하면서 되게 좀 심각한 우울증 같은 것이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2001년으로부터 19년 뒤거든요. 19년 뒤에 이런 책을 내고 뭐 신문의 인권기록 활동가라고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장애인 약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거나 혹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거나 막 되게 막 훌륭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구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차별에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는 좀 방황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방황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임용고사를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좀 나한테 한 1년 정도 시간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자판기 커피를 하루에 막 3잔, 4잔 이렇게 먹던 예. 사람인데. 고시 공부하면 다 그렇게 돼요, 페인지.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커피를 그러셨구나. 많이 마셨어요. 네. 자판기 커피를. 그래서 저는 사범대였으니까 그 자판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게 야학 교사 모집한다는 스티커가 사범대니까. 네네. 교대 사범대를 많이 공략하더라고요. 궁금하다. 누가 붙였을까? 제가 나중에 야학에서. 노들야에 가보니까 이렇게 네. 공략을 해야 될 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범대 많았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4년 동안. 근데 제가 이제 그 임용고사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좀 꺾였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너무 막막할 때 그냥 그걸 보고 야 교사를 한번 해볼까? 1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서 검색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장애인 야학을 갈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왕 가는 거면 좀 배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 힘들어도 좋으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곳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야학보다 노들 장애인 야학이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야학은 좀 당시에 이제 제가 2001년이니까 좀 일반 그 비장애인들의 야학이죠. 그런 야학도 좀 쓰러져가는 시대죠. 그쵸. 분위기였고 예전에 이제 빈민이나 노동야학이나 빈민야학 같은 게 이제 딱 주로 이제 썰어져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제 한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실 정도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활동을 했겠죠. 근데 좀 그냥 좀 다정한 곳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다정한 곳이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황폐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찾아다녔는데 네, 잘못 찾아오셨구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뭐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막 그날 밤에 막 고민을 했는데 노들 야학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사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네네. 그러니까 좀 좋고 온화하냐 방금 2001년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2001년에 이동권 투쟁 막 일어날 때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노들 야학이 길거리로 막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네네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홈페이지 상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노들야학 와서 알게 됐는데 홈페이지가 개통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여서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데이터를 막 올렸던 거예요. 야 이거 올라가냐? 저거 올라가 이런 걸 막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서 버전을 보셨구나. 나름 또 뭘 올려야 좀 우리가 좀 있어 보이지? 그런 고민도 했던 것 같고. 사람 끌어들이려고. 네, 그래서 뭐 사회 문제에 대한 거, 장애 문제에 대한 뭐 문서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었고, 교육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노들야학 홈페이지가 되게 커뮤니티로서 기능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신 다 그랬으니까. 뭐 내일 어디 행사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죠? 생활 공유 같은 것들 많이 하는 네. 거죠. 뭐 그냥 자기 신변 잡기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홈페이지가 역사가 이제 짧았으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료실만 자료가 올라가 있었고 근데 그걸 보고 근데 그냥 왠지 여길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왠지 가려면 여길 가야겠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신기하네요. 따뜻하고 다정한 건 다른 아닌데? 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왠지 가려면 여길 가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갔죠. 실제로 그 홍원장 선생님이 이제 노들야학 우리 20주년 맞아서 노들야학의 역사라 그럴까 혹은 노들야학의 생활 뭐 역사 이게 다 담은 노란 들판의 꿈. 그 전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그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책 읽으면 뭐라 그럴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저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우프다 그러나 되게 이제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좀 웃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야학 거기다가 장애인 야학 네. 이런 걸 가질 때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 얼마나 힘들까 슬플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자꾸 쓰여서 뭔가 도와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꽤나 웃긴 곳이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색깔이 여기가 되게 다양하고 이렇게 흑백이 아니고 무채색이 아니고 너무 컬러풀하고 재밌다라고 해서 그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매력
그러니까 의외로 처음에는 여기야말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야. 돼 이제 함께 해야 돼라는 게 있다가 조금 들여다보면 여기 재밌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 왜 갔지? 근데 제가 여기 그냥 사람 오늘 책 공부하는 것 같다고 거기 이걸 읽고 제가 한번 비었었는데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썼어. 이 책 나왔을 때 경향신문에 이제 두 번째 사람 홍원장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어떤 고통에 빠져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슬픔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쓴다고 하는 거,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그 옆자리, 이 두 번째 자리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홍은장 선생님이 딱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의외로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이 책 나왔을 때 북토크할 때 그 질문을 한번 여쭙다가 되게 세게 뭔가 일깨움을 받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누군가 그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리고 누구나 아는데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서고 싶어 하고, 왜냐면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면 딱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옆에 있어야 되는 자리여서 되게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우리 사이에 제일 빈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매우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을 두 번째 사람의 자리에 서게 돕는 것, 혹은 같이 서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슬픔 안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도 함께 들어주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그때 쭉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기도 하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또 다른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큰 원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의 원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의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저는 사실 두 번째 사람인 줄 알고 거기를 갔던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문장으로 머릿속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 갈 때 이제 그런 마음이었겠죠. 네. 비장의 중심 사회에서 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내가 거기 갈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가면 그런 자리에 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사실은 나도 첫 번째 사람이었고 왜냐면 저도 죽을 것 같았으니까 나도 살려고 거기를 갔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굴 살렸던 게 아니라 그곳이 왜 그렇게 좋았냐면 내가 너무 살 것 같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노들야 학생들이 노들야학을 오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들도 그 부모들이 이제 저희랑 우호적인 부모들이 저희 싫어하는 부모들 되게 많은데 왜 거기 가더니 얘가 술을 마셔요? 왜 거기 가더니 얘가 텔레비에 나와요? 왜 데모를 해요? 아니 왜 아픈 애들한테 왜 아픈 애한테 술을 주세요? 이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지적인 어떤 부모님은 아니 노들야학에 갔더니 노들야학은 무슨 짓을 하길래 애가 눈 뜨자마자 웃어요? 이러거든요. 눈 뜨자마자 웃는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너무 좋아서 웃는다는 거예요. 너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거기 가면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살 것 같고 낮에 임용고사 준비하는 그 대학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갔던 홍은전이 지하철 타고 5정거장을 가서 야학에 가면 다시 살아나고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고 너무 재밌고 근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누굴 도우니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게 돕고 사는 건 되게 좋은 건가? 협력하고 사는 건 되게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내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사는 비장애인 홍은전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비장애인도 또 그러니까 장애인과 다른 억압을 받으니까요. 말하기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자면
사실은 두 번째 사람도 알고 보면 첫 번째 사람이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사람도 다른 첫 번째 사람한테 가는 순간 두 번째 사람 거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분이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큰 원을 네, 아까 그린다고 네. 말씀하셨던 게 보통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렇구나라고 한번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게 자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두니까 안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구도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고 네. 또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때 이제 말씀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하여튼 글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여기 계시는 네, 저도 분들한테 기분이 좋고 아니 무려 글 네. 제목이 그 두 번째 사람 홍은전이에요. 네. 제가 저도 그- 칼럼에 이름 써본 거는 최웅란 열사 김진경 선생님 글 네, 써본 적이 제가 없는데 그런 거 네. 정말 저 관종 아니고 사실 너무너무 관종이 되고 싶은데 관종이 아니어서 괴로워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나 이렇게 어쨌든 많이 알려주면 좋은 글을 써놓고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서 내가 뭘 잘못 썼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썼을까봐, 혹은 이것을 보고 내가 글 속에 나온 주인공이 언짢을까봐,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할까봐,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말할까봐 하여간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막 저 같은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그런 식으로 네, 글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써주는. 제 이름이 나오거나 제 얼굴이 나오는 글이나 영상 같은 것을 보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데 그 선생님이 써주신 글에 이제 제가 어떻게 봤지?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보냈어요. 봤나 봐요. 바로 네, 그러니까 경영신문 실리기 전에 네, 네. 보내가서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목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목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한눈으로 봤거든요. 한눈은 감고 한눈으로 봤는데 제 이름만 지운다면 굉장히 저도 보고 너무 아니에요. 좋아서 이게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글이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 두 번째 사람이라고 쓰셨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그 두 번째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구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썼던 모든 글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홍은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썼지만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생각을 하다가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는 소매가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세 번째 자리도 네 번째 자리도 가득하고 첫 번째 자리에도 가득한데 가장 비어있는 자리가 두 번째 자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너무 아니. 갑자기 너무- 왜 제가 주인공이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너무- 제가 제에게 심취해내가 칭찬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거꾸로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인데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황문전 네. 작가님이시고 근데 제가 그 네.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소매가 잡히는 자리라는 표현을 보고 나 두 번째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매가 안 잡혔거든요. 글을 쓰는 동안은 소매가 안 잡혀요. 사람들은 글 쓰는 사람의 소매를 잡지 않더라고요. 네, 알아요. 네, 이 사람을 잡아도 안 된다는 걸 전 알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지금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줄 사람은 박형석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글 쓰는 사람 방에 가서 문 닫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내가 네. 너를 써줄게 라고 하면 일단 글이라는 것은 벌써.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물에서 구해주진 않거든요. 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어 라는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손이 있어야 돼요. 손 이렇게 맞아. 아주 우악스러운 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구해주면 사람들이 막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멱살도 잡아요. 내 가방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무서운 자리죠. 굉장히 번거로운 자리고 그래서 글을 못 써요. 그 자리는. 네, 가방도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보면서 나 두 번째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내가 잘 알고 있지. 예, 그리고 나는 한때 두 번째 자리에 있었지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두 번째 자리가 아닌데 그렇다고 그럼 내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난 어디쯤 있나? 이걸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이 글 속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잡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매가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주니까.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소매가 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자리에 소매 잡힌 사람, 멱살 잡힌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쓸 수 있지. 예, 그럼 내가 그걸 썼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가 정말 빠져드네요. 왜냐면 되게 정말 그렇다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정말 그래라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기 진행하려는 저의 머리 계획 속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정말 그래라고 계속.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그 교도소에서 그 루시넥을 이영희 선생님이 참 좋아하신 철방 얘기를 간혹 하는데 철방에 든 비유를 하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철방에만 갇혔다고 생각해 봐요 라고 했는데 어떤 죄수 여기 철방이에요 라고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는 체험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비유적 철방과 실제 철방의 차이라 그럴까 글은 어떤 의미에서 은유니까요. 그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피 흘린다고 하는 것과 실제 피 흘리는 건 좀 다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글의 효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그 자리가 분명히 있고 뭐 저는 이제 물론 홍 선생님 거기 떨어졌다 생각은 안 하는데요. 어쨌든 정말 그래라는 옛날 기억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느라고 잠깐 놓쳤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를 다 놓쳐가지고 이제 그냥 두서없이 막 여쭙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이 이제 시점이 그 노들야학을 이제 아까 19년, 2020년 기간으로는 19년이니까 책은 2020년에 나왔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들에서 보내고 그걸 끝난 시점이 첫 글이에요. 내가 거기를 이제 나왔고 어디 도서관을 갔고 어디 강의를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뒤의 시간들 물론 여기 책에 조금씩 나와 있고 하지만 그 뒤에는 쭉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럼 20년이 지나 그러고 몇 년은 안 됐네요. 선생님 나오신 지가 그러니까 야학을 그만두었을 때가 2014년이에요. 네, 책으로는 출간이 지금 2020년에 된 거고,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제가 기록 활동을 하면서 칼럼을 쓴 것이고 선생님 저한테 그 뒤에 야학 이제 그만둔 시점부터 물어보신 거죠? 네. 2014년에 그만두면서 그 직전 1년 동안에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네, 저는 원래 전혀 글을 쓰던 사람도 아니고 글 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2013년에는 제가 이제 야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1년을 뭘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 내가 본 것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생일대 용기를 낸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아까 노란 들판에 그 얘기. 네, 일생일대 용기를 낸 거예요. 제가 노들야학을 시작한 건 하나도 용기를 낸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용기를 전혀 낸 게 아니고 우연히 가게 됐고 갔더니 막 홀딱 반해버렸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 배를 탄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배가 가는 대로 간 것인데 사실은 2014년에 제가 야학을 나온 거는 이제 그 배에서 제가 내리기로 결정을 했을 때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큰 용기가 필요했고 내리기 전에 내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노들 야학의 20년 제가 함께 한 13년을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글을 썼고요. 그러면서 야학을 책 나오고 야학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저는 계속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1도 한 적이 없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노들야학은 아니지만 노들야학 같은 곳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되게 이 말 중간에 말씀드려 끊어서 죄송한데 되게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앞부분이 그거였는데 노들야학을 떠난 시점에 쓴 글인데 한편에서 노들야학을 떠나셨구나 이제 이 독자들 읽으면
또 한편에서는 노들 약을 떠나지 않으셨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약을 그만둘 때 가지고 나온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시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나를 따라왔다. 아주 다행이다. 그러니까 노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노들의 시선? 어떤 것이. 그래서 한편은 떠나왔지만 노들을 간직했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노들에서 내려서 이제 노들은 제 뒤에 있는데 제가 노들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의 렌즈가 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전과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노들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찾아다니는 곳마다 노들과 관계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죠. 비슷한? 네네. 그래서 기록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노들약을 딱 그만두고 책에 나온 게 2014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처음 참사가 났을 때고 저는 이제 맨홀을 뚜껑 열린 맨홀을 잘못 밟고 들어가서 노들약이라는 이상하고 아주 음흉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는 세계에서 13년 살다가 이렇게 뿅 하고 다시 지상으로 나왔는데 그 지상으로 나온 세계에서 제가 만난 사건이 세월호였던 거죠. 네. 네. 저는 제가 이 중증 장애인들의 운동을 함께 하고 나중에 생각했지만 그게 저의 청춘인 거예요. 저의 청춘의 딱 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았을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딱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싸우면 세상은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노들의 경험이에요. 노들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은 계속 바뀔 거야. 세상은 문제가 많아. 세상은 그냥 이 앞서서 너같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계속 바꾸면서 살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바꾸면 돼.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 쥐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그랬거든요. 2001년에 제가 노들약을 만나서 그 13년 동안 싸우는 족족 계속 성과를 만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고 징검다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와서 우리가 살아갈 그러니까 한 걸음걸음을 다 길을 만들면서 온 거예요. 자신의 길을 징검다리를 자기가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다. 앞선 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놔주지 않고 놔준 게 없으니까. 우리 다 끊어놨는데 그것을 계속 복원하면서 새로 만들어가면서 사실 복원이 아니죠.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세계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만들어 온 거죠. 네네. 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왔더니 그래서 세상은 좋아질 거야. 싸우는 만큼은 좋아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청춘을 보냈던 사람이 다시 이전에 내가 벗어났던 세계로 돌아오니까 어마어마한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었구나. 세상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구나. 이 온도차가 굉장히 좀 컸어요.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뭘 할지 잘 몰랐고요. 저는 그냥 제가 선생님으로 사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노들약은 아니지만 노들약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교사로 계속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살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들약은 아니지만 노들약 같은 곳은 세상에 없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네, 그런 곳은 없었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인권 활동가들이 막 기록 활동가들은 아니었고요. 그냥 인권 활동가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 우리가 무엇이든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저 육성 그대로 좀 전달해볼까? 뉴스나 TV나 이런 데서는 너무나 왜곡되게 편집되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부른 거죠. 같이 해볼래? 너 놀고 있다며? 그리고 너 노들약 기록도 했다며? 라고 하면서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어떤 벽을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들야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인권활동가들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장애운동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와, 완전 몰랐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책이 또 징검다리가 되어서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로 저를 좀 보내준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인터뷰하고 그 해에 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이 1인 시위를 또 하고 있어서 또 그분들 얘기 듣고 그렇게 좀 한 작업 한 작업씩 하면서 네, 노들약은 아니지만 노들약 같은 곳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아마 근데 책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월호 그거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네. 하고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네. 뭔가 그 이제 두 개 부모님 얘기와 형제들 이야기가 있었고 화상 경험자들 네, 화상 장애인분들 이야기도 맞아요. 그 뭐지 있는 그대로 나를 네. 보란가?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네. 맞아요. 또 있었고 성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관계 인터뷰 시간을 기록한 구술 기록한 책들도 나와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 뒤로도 굉장히 바쁘게 빽빽하게 사시긴 했네요. 바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을 안 쓰던 사람이 글을 쓰니까 이 직업은 굉장히 이상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바쁘려면 하루에 한 10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글 쓰는 일 한 가지 일로만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뭐 A4 한 장도 못 넘긴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이 바빴는데 사람들한테는 증명할 게 없고 나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빠? 이것 좀 해줘 라고 해도 아니 나 지금 너무 좀 못하겠는데 라고 계속 거절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근데도 저는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전에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지금 그 일종의 소위 기록 활동가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이제 한겨레 신문 컬럼에도 보면 인권, 동물권, 기록 활동가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직접 그 붙이신 이름인가요? 기록 활동가라는 말은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그거는 저의 동료들이 만든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기록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치, 맞아요. 거기다 활동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만 해서 그냥 읽어주세요라고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읽게 만들자, 네, 듣게 만들자, 보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인데 이 관계를 좀 잘 잡아보자. 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다 좀 평등하게, 보다 좀 인권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들 함께 하면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까지 같이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활동이라는 걸 붙여서 우리가 하는 것을 기록 활동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네. 실제로 근데 몇몇 이제 다음 시에 처리할 그 김도연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눌 김도연 선생님 연구 활동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이름들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일본어기가 아무리 수행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글이고 행동이 글쓰기도 하나의 행동이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글은 이제 그건데 글을 읽고 또 행동하고 하는데 이 글과 행동이라고 할까요? 활동이라고 할까를 붙여서 사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쓰는 글이 작동하기를,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그 활동을 담는 글이기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섞여 있어서 그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리영희 선생님 종종 얘기하지만 이제 소위 대학 교수도 하셨고 언론인 기자도 하셨고 리영희 선생님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적합한 형상은 우리 시대의 기자 중에 누구,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시대의 대학 교수 누구를 찾는 것보다 연구활동가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리영희 선생님 60, 70년대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뭔가 어떤 이영희 선생님 글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어서 그런 글쓰기 언제부턴가 연구활동? 기록활동? 라는 말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듣기가. 그래서 김도연 님께서는 페이스북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보고 너도 빨리 페이스북을 하라고 저는 많이 페이스북 안 합니다. 네, 선생님도 하시라고 김도연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알려야지. 네, 저는 인스타 합니다, 참고로. 2달 전부터. 그러시구나. 2달 됐나? 네. 이거 그래서 인스타에 제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농담은 아니고 진담입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기록 활동가라고 쓰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 칼럼 아주 최근 칼럼이었어요.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최근 칼럼인데 제목이 아마 슬픔이 하는 일. 맞아. 슬픔이 하는 네. 일. 그렇구나. 역시. 예, 슬픔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제 기록 활동가인데 그 홍은영 선생님은 기록 활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기록학자랄까 역사학자들의 기록과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슬픔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홍은영 선생님이 나는 기록 활동가다라고 쓰고 슬픔과 고통을 듣고 그것이 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기록 활동가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 다른 사람들은 이를테면 어떤 역사학자는 나는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나는 기록 활동가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슬픔과 고통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이 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기록 활동가인데? 하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 문장에 그런 뜻이 있는 줄 별로 생각 없이 있어가지고. 나는 기록 활동가다고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말을 딱 붙여서 슬픔과 두 가지가 다 궁금했어요. 왜 기록 활동가의 정체성이 슬픔과 고통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슬픔과 고통이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철학책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은 무력화된 상태고 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차라리 슬플 때도 작은 기쁨이라도 찾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이 글에는 칼럼에는 슬픔이 해내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아마 연결돼 있긴 할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왜 슬픔을 기록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받고 차별받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해내는 일을 기록하고 싶다고 되게 적극적인 얘기로 들려서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 심오한 뜻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오한 뜻으로 쓰진 않았는데 네. 그렇구나. 저는 그 기록 활동 하면서 제가 막 내가 이걸 기록하고 싶어 저걸 기록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저의 동료 집단이 있고 그분들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라고 하면 저는 숟가락 얹고 가는 그런 사람이고 목소리가 먼저 들려오는군요. 혹은 손을 잡고 네. 좋은 친구들이지만 굉장히 저를 힘들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별로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욕망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노들야학도 막 내가 너무 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저는 노들야학에 이렇게 사로잡힌 거거든요. 저는 끌려간 거예요. 네, 아주 강력한 어떤 집단을 만나서 제가 의지로 한 건 노들야를 그만두는 일이었고 제가 기록 활동을 하면서도 세월호를 해볼까? 뭐 형제복지원을 해볼까? 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그 동료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볼까? 라고 할 때 뭐 뉴스 기사도 있고, 뭐 르포도 있고, 책도 나왔으니 뭐 책도 쓰고, 세월호 참사 있을 때 모든 자신의 영역과 세월호를 엮어서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문학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뭐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다 이렇게 세월호와 연결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제가 세월호를 이해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저는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저는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알 것 같아.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냐면, 그 당사자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근데 당사자는 되게 당사자 중심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무서워해요. 나 말고 뭐 활동가 말 들으세요. 나 말고 무슨 전문가 얘기 들으세요. 뭐 나 뭐 들을 게 있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당신 아이 얘기하고 유가족 분들이 당신 아이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내가 이 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을 보고 듣고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근데 내가 어떻게 힘을 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다 알 것 같아요. 내가 세월을 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런 거구나. 전 동물 문제도 그렇거든요. 동물 문제도 저는 고양이 하나를 만났을 뿐이에요. 고양이 하나를 만났는데 모든 그 뒤에 들려오는 말들이 이 고양이와 제가 교감했던 것을 통해서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소도 아프겠지. 돼지도 힘들겠지. 누구도 그렇겠지. 누구도 그렇겠지. 그런 게 저는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활자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눈빛, 떨림, 머뭇거림, 뭐 한숨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통곡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그 안에 있는 기쁨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막 요동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사람들도 이것이 고통을 기록하는 작업이죠. 이런 거 하면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이 고통 밖으로 나가려고 그리고 이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너졌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갖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지금 너무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기록 작업을 해서 책을 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동의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1시간, 2시간을 해보면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진이 다 빠져요. 근데 어떤 날은 힘들었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춤을 추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가 훨씬 저에게 어떤 힘과 어떤 기운이 저보다 더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받을 게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이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기운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 것이 절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쁘진 않네요. 네.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당하거나.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했던 작업은 길게 보면 어쨌든 글이라는 것이 나오고 나면 그 모든 만남은 저한테는 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신경전이 있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이 사람을 모르겠다 혹은 이 문제를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너무 막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하려고 인터뷰는 되게 그냥 대화니까 네. 빈틈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활자로 옮기면 활자는 글 자체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약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그 사이를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상상해야 돼요. 왜 여기서 A에서 갑자기 C로 갔지? 왜 A에서 갑자기 F로 갔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사람 무슨 마음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계속 상상해야 되거든요. 제가 납득이 돼야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취조하듯이 근데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저는 취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저의 작업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가 조금 되고 혹은 내가 좀 그 사람을 이해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면 이 문제를 그러면 그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것도 같고 내가 겨우 한 사람을 이해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을 한 느낌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네, 내가 뭐 대단하게 당신 이야기에서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고통에서 이런 것을 배웠다. 굉장히 내가 좀 힘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은 다 저한테 힘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막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쓱쓱쓱 가서 그런데 제가 그냥 받은 인상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게 그 자꾸 본인이 주도해서 간 게 아니고 대체로 끌려 들어가거나 요청을 받은 거니까 그 묘한 수동성과 능동성이 결합돼 기꺼이 끌려가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글쎄요. 다른 사람한테 응답한다 그럴까? 그걸 되게 응답하려고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슬픔 속에 온전히 슬픔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기록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차별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노들 야학하실 때 차별에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슬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슬픔 속에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뭐라도 말을 하고자 하고 그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하고 알리고 싶고 혹은 듣고 싶고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우리가 그냥 시간이 언뜻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예정된 시간보다는 훌쩍 넘어갔어요. 근데 너무 처음에 같이 근데 이제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조금 오늘 이제 준비하신 이야기 오늘 이 뒤에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청해 들을 건데요. 제가 홍은전 작가님한테 강연을 이제 부탁드리면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이게 너무 강렬했어요.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해오던 일이 있으신데? 라고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서,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는 차곡차곡 우리가 쌓는, 그러니까 축적되는 삶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럴까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살 세계를 다른 걸로 바꾸는 어떤 그런 삶이 있다고. 물론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되게 이영희 선생님의 독자들이 주로 했던 말들, 세상이 무너지고 갑자기 거꾸로 선 느낌 받았다고 어느 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고 그런 얘기 구절들이 있는데 독자들의 반응 중에 그것도 문득 떠오르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쓰신 표현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익숙했던 세계가 온통 문제투성이로 보이고 열등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던 존재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어떤 체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들려주실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제가 2001년에 노들 장애인약을 처음 만났을 때 20년 전이에요. 네, 제가 우연히 찾아갔던 그곳이 막 중증 장애인들이 버스를 점거하고 도로를 막 점거하고 지하철 시청역에서 막 철로를 점거해서 지하철 막 1호선을 다 막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세계가 한번 무너졌어요. 선생님은 그 무너뜨린다는 것을 세계를 무너뜨린다고 이해를 하셨구나. 그렇구나. 저는 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제가 세계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무너진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노들약을 만났을 때 한번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10을 가졌으면 그것을 알게 돼서 제 키가 11이 되고 12가 되는 그런 삶이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애써서 아주 예쁘고 공들여서 10을 쌓아 두었는데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10이 와장창창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볼링핀을 예쁘게 진열해 두었는데 볼링공을 굴려서 이제 한 방에 클리어하는 어떤 삶이 저한테 그렇게 불러오는 것인데요. 그런 삶을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을 남발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 다른 데서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피드백이 그렇더라고요. 계속 무너져. 강사님 계속 무너져. 강사님 계속 충격받으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이 충격을
받고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의 이 배움이 저한테는 2번 있었는데, 하나는 노들약을 만났을 때이고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동물을 만났을 때, 예, 장애를 만났을 때, 그리고 동물을 만났을 때, 예, 완전히 세계를 새롭게 예,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때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온통 잘못 알고 살았구나.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내가 뭔가 알게 됐는데 그걸 딱 알자마자 나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혹은 난 아무것도 몰랐던 거구나. 몰랐으면서 안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들약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동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안다고 생각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말을 계속 뱉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2가지였고 그 2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장애는 앞에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고양이를 만나면서 보게 된 새로운 세상, 네, 동물 해방 운동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건 세상이 무너지고 구축돼서가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세상에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나 싶은데요. 홍은전 선생님이 어떤 무너지는 체험, 계속 무너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결정적으로 무너진 체험이 고양이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